하나라도 5가지의 쟁점 중에 하나라도 이것은 중대한 위헌 사유다,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제일 핵심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국회 봉쇄 같은 경우는 우리 온 국민이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들이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끌어내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쏟아졌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를 향한 비난은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반 시민이 또 큰 피해를 이미 입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또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계엄군이 사실 기자들은 일반 시민이잖아요. 예, 근데 그 해당 기자를 지금 보시면 그 이제 계엄군이 막 하니까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계엄군이 모여들어서 둘러싸고 저렇게 이제 좀 뭐 포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묶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케이블 타이를 꺼내가지고 좀 묶으려는 시도를 해요. 이미 이제 저 기자가 이제 어쨌든 신체적으로 포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해당 계엄군을 찍은 영상을 지금 저렇게 막 벽에다 밀어붙이는 장면 보이시죠? 아. 네. 뭔가 이제 꺼내서 막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는 네네네네네.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휴대전화에 그 계엄군 찍은 영상을 삭제를 한 뒤에야 저 해당 기자를 풀어줬다고 해요. 아니, 저 영상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유로 저 영상이 공개가 안 됐는데 저 예. 해당 기자가 그 이제 계엄군 707 특수단을 이제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이 수사 관련 자료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 영상을 제공이 받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네네네. 예. 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의 충돌은 뭐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그때 이제 봤었었는데 저런 뭐 장면들이 좀 민간인을 있었던 폭행하고 모양이군요. 포박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네.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 즉 국회 본청 정문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네. 기자들 출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좀 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런 일을 당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다른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문만 있었잖아요. 네. 공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또 어디선가 또 발생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쟁점이 한 13가지였는데 네. 헌재가 5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때가 첫 번째가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화부의 유진용 장관이나 문체부의 이제 이런 직원들을 해임한 거. 이게 공무원 임명권. 그게 이제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네. 뭐 승마 관련해서 아마 그때 무슨 뭐 감사 뭐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잘 안 따르니까 잘라버린 건데 요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언론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때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는 거를 압력을 행사했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세월호 사건 때 참사 때 국민의 생명권 이 안정권의 보장을 안 했다라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그 8시간 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고 네. 있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최순실 국정 개입, 국정농단. 다섯 번째가 뇌물죄 이거였거든요. 이 중에서 인정된 거는 네 번째 최순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기각. 아 그랬었나요? 예, 다 기각이었고 뇌물죄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냥. 예. 그리고 이 딱 최순실 한 건만 됐는데 인용이 돼서 8대 0이 나왔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1, 2, 3, 4 아까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침탈, 정치인하고 법관 체포 뭐 하나 거래 타선이 없다. 예. 아 이거 막강해요? 예, 막강이지. 1, 2, 3, 4, 5번 타자가 거의 그냥 딱 빵빵빵 그냥 다 인용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타자니까. 차선. 예, 그냥 다 장타입니다. 최소 3루타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이거 100%다. 이거를 어떻게 안 하지? 아, 그러니까 예. 삼루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하나가 다 중대한 위반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하나만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탄핵이다. 자, 이 중에서 네 가지가 기각돼도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는 걸 우리가 박근혜 때 봤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하설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걸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이거를 네, 어떻게 네, 다 이거를 기각을 해. 그러니까 각하를 가면 몰라도 가능성이 기각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를 봐도 이거는 네. 끝났다. 제가 그래도 보기엔. 저는 제일 문제되는 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네, 왜냐하면 헌법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있잖아요. 예. 뭐 국무회의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뭐 전시, 사변, 예중한 네. 비상 사태 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최고 전문가인 헌법재판관 중에 몇 명이라도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아니다, 위헌이 라고 얘기할 아니다, 수가 없다는 거죠.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사례가 돼가지고 예. 나중에 또 다른 대통령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만장일치로 네,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쟁점 중에 뭐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예. 군인들을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군 통수권자인데 잘못입니까? 누구한테 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재연하신 거죠? 재현, 빙의. 재현. 멜소드 연기. 네. 빙의. 네. 네. 법관도 체포하려고 했었고. 네, 하여튼 그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논란될 만한 건 별로 없고 특히나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얘기는 그 중에서도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거는 뭐 도저히 그럼요. 어떤 헌법재판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저히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그렇지. 본인은 계엄 그렇지. 선포할 때 맞아요. 예, 여기까지만 전 말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을 크게 이 5가지로 추려 심리해 왔습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반으로 나오면 파면되는 건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수위 달그림자를 거론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목격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의혹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쟁점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정치인 체포가 사실로 인정되면 헌법 위반으로 인정돼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답과 반대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회피한 이준우 전 사령관과 달리 사령관 직속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 봉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방첩사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을 한 명 한 명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포고령과 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도 쟁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도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마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은 처단한다거나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중에서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에 헌재는 특히 주목했습니다.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잘못 베껴 썼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김 전 장관도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포고령은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며 무효 판단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놓곤 내란 1, 2인자는 엇박자도 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일 국무회의 역시 판단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 문까지 열고 들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마저도 계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당시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남은 쟁점 두 가지는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은 이미 CCTV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선관위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투입한 건 본인 지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선관위 장악을 정당화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안모 씨가 제보하고 스카이데일리가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제가 모사드에 적도 두고 이제 CIA 쪽도 일하면서 바이든 당시에 일을 했거든요.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 네. 안 씨는 미군과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등 총 5개의 해외 주요 기관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동연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을 체포하려 한 것도 쟁점입니다. 이제 권순일 이렇게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헌재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